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ETF 오늘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한화자산운용 박찬우 운용역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지금 이후에 배당주들이 참 굴곡이 굉장히 많았는데 말이죠. 이달 정부가 방침을 확실히 정한 이후부터는 좀 움직임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처음에 생각했던 배당 분리과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배당주들이 좀 떨어지고 횡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배당주들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다시 바뀌고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최근에 이제 다시 50억이 유지되기로 좀 결정되면서 요즘 네. 국내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배당주도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스피 사상 최고가에 사실 투심이 몰려 있는 거는 이 반도체 섹터이기도 합니다만 뭐 증권, 금융, 지주사 이런 섹터들 성장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증시 회복에는 이 주주 환원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국장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 된 거고 그 국장의 정상화가 증시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상화를 좀 이뤄지게 해주는 주주 환원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주주환원 강화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금융주 쪽인데 말이죠. 이 실제로 지금의 시장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그러면은 금융 쪽인가요? 저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사실 기존에는 금융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배당 분리과세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좀 유인책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금융 섹터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러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어느 섹터라도 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전략을 반영한 ETF가 오늘 출시가 됐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떤 ETF입니까? 네, 저희 ETF는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라는 저희 상품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품이고요. 네.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총 주주 환원율 관점에서 자사주 매입률까지 같이 보는 그러한 ET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고배당주를 모아놓은 ETF가 아니라 총 주주 환원을 고려한 ETF다. 총 주주 환원을 고려한다. 이게 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뭐 금융 쪽에 이제 고배당 종목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이 높은 전통적인 고배당주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률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그런 기업들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좀 더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대표적인 사례를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메리츠 네. 금융지주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배당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좀 바꾸면서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고배당주 ETF의 경우에는 네. 이러한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이 좀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주주환원 정책이 워낙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열광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좀 놓치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저희 이번에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률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률까지 고려한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운용위원님이 이 ETF를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상품 기획도 했고요. 네, 기획과 운영을 다 네, 하시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이 메리츠 금융지주 외에도 혹시 뭐 또 다른 종목이 더 있습니까? 혹시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최근에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제 6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요. 미스트홀딩스 같은 기업도 들어갔고요. 두산 바켓 같은 이제
기존에 이제 배당 섹터에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률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률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실제로 높다고 판명됐기 때문에 이제 룰상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이달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자사주 소각이 왜 주주들한테 이득이냐,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순간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저는 조금 더 쉽게 말해 보면은 이제 주식의 본질을 생각을 해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은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 수 하나당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당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지고 또한 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업이 잉여 이익이 생겼을 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투자죠. 본업에다가 투자를 더 하면 되는데 사실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주주들한테 돌려줌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주주 환원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뉴욕의 상장사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12년부터 이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최근에 거의 올해까지 거의 100조 넘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아시다시피 애플의 주가도 매우 크게 상승해가지고 최근 거의 그 자사주 매입 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거의 한 12배 가까이 오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동안에도 뭐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자사주 매입하고 지금의 매입은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사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했지만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쓰던지 아니면 이제 차익의 수단으로 좀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쓰면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회사의 이익이 먼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주가라던가 EPS 상승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자사주 마법이라는 그런 걸 막는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좀 뜨거운 이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방안들이 논의가 되면서 사실 이제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특정 누군가의 아니면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제 주주 환원의 수단으로 좀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이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주주환원 기대주들의 지금 현재 이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수준은 PBR을 한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좀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는 두 가지 방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이제 PBR 1이 이하인 기업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정상화 과정으로 PBR 1로 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이 이미 1배가 넘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똑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낮든 높든 좋은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정부 3차 상법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 지금의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제 레벨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벨업이 계단식으로 한번 탁 올라가고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이냐. 이 오늘 들고 오신 이 ETF 관련해서도 투자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뭔가 증시를 올리기보다는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화 시장으로 가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네. 기업들의 문화도 선진 자본 시장 생각으로 넘어간다면은 이러한 친주주 환원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높아진 관심도는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ETF가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 네. 저희 오늘 나온 ETF는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투자에 대해서는 다들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자사주 소각한 기업이 지금 57개, 1년 전보다 67% 급증했다.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자산운용 박찬호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 운용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